안녕하세요. 지연깁잡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다이아토닉 코드의 기능들과 그의 드리코드입니다. 지연깁잡. 네, 이제 잠깐 모드를 끝내고 우리 코드 진행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 다이아토닉 코드를 다시 한번 끌고 와 볼까요? 네, 이렇게 있었죠. 코드 네임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다이아토닉 키의 기반이 되는 코드는 바로 얘죠.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거를 우리는 토닉이라고 부르죠. 이 키에 대한 근본 사운드, 얘네들을 우리는 토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토닉으로 가기 위한 불안함을 조성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유를 그때 도미넌트 시간에 설명했었죠. 혹시 그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카드로 달아둘 테니까 시청하고 오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조장해서 토닉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띠게 하는 그 5번째의 도미넌트 7을 우리는 도미넌트라고 하죠. 도미넌트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코드가 이 키의 핵심 사운드예요. 불안함은 안정적인 것으로 해결한다. 이게 컨셉입니다. 이게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음악이 만들어지고요. 사실은 음악이 이게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음악을 진행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닉이 아니라 이 도미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사실상 도미넌트의 스토리예요. 도미넌트를 풀어가는 거고, 도미넌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고, 도미넌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도미넌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미넌트라는 녀석은 지금은 우리가 5도 7 하나로 보이겠지만은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얘의 속성도 살펴보고 얘의 다른 모습도 같이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도미넌트가 결국 토닉으로 가거나 안 가거나 하는 걸로 음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어떤 식의 사운드로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미넌트가 토닉으로 가는 이 코드 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서 이 코드가 있죠. 이 코드는 루트에서 올라가면은 4도, 완전 4도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완전 5도 아래에 있는 그 코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우리가 이름을 서브 도미넌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미넌트의 서브 조수격인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도미넌트는 사실 도미넌트의 되게 중요한 의미 루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음인 이 4도가 이 루트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도미넌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도미넌트는 카테고리가 도미넌트 안에 있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서브 도미넌트, 그러니까 4도죠. 4도는 도미넌트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서브 도미넌트는 단독으로 사실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해서 1도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도미넌트 입장에서는 플랫 7이고 전체 키 입장에서는 4도인 이 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도미넌트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띱니다. 근데 이 서브 도미넌트가 토닉으로 바로 가는 그 사운드는 도미넌트에서 토닉으로 가는 사운드보다 조금 가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하게 들려요. 왜냐면은 이 도미넌트는 결국에는 이 7도와 3도가 함께 있어서 이 불안함이 조성돼야지 토닉으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4도는 그 중에 하나밖에 없죠. 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덜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얘가 얘로 가고 싶은 사운드가 들립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G7은 사운드가 이렇죠. 거기서 토닉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서브 도미넌트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토닉으로 다시 한번. 그렇죠.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도미넌트 7에서 나오는 이 증사도 사운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토닉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얘가 토닉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약하게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브도미넌트는 서브도미넌트에서 바로 토닉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도미넌트를 거쳐서 가면은 사운드가 얘도 토닉으로 정말 가고 싶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4도, 5도, 1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도 거쳐서 5도 간 다음에는 1도로 가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연 깊잡. 네, 그래서 중요한 뼈대를 우리 이제 알았죠.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는 5도 세븐이 1도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는 4도를 갔다가 5도를 거쳐서 1도로 가는 사운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4도는 서브 도미넌트라고 했고요. 5도는 도미넌트라고 말하고 1도는 토닉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코드를 이 세 개를 찾아낸 거예요. 아주 크게는 2개고 크게는 3개인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코드가 음악의 사운드를 지탱하는 약간 아주 큰 기둥 같은 것이 되고요. 나머지 코드들은 이 기둥이 되는 코드랑 얼마나 비슷한가에 따라서 그 코드랑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코드들을 한번 조명을 해볼까요? 지연 깊잡.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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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죠. 2367 코드죠. 각각의 2367의 코드들은 큰 기능을 하는 이 기둥이 되는 코드와 구성음이 얼마큼 비슷한가에 따라서 얘네의 사운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토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토닉 1357과 이 3도를 보면은 357이 같은 구성음인 거죠. 357과 요 357, 그렇죠? 그 다음에 6를 보면은 여기 도미솔과 여기 도미솔, 1도의 도미솔이 있죠. 그래서 1도 메이저 7의 135와 6 마이너의 357이 서로 같은 음인 거죠. 그래서 토닉에서는 3도 마이너 7과 6 마이너 7을 같은 기능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기능으로 본다는 거는 서로 계속해서 교차해서 교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도로 가고 싶을 때 1도 대신에 3도를 써도 되고 3도 대신에 6를 써도 되고 혹은 나는 1도를 다 풀어서 다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혹은 2개만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같은 기능끼리 묶어서 우리는 쓸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서브 도미넌트를 보면은 이 4도 메이저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찾아볼 건데 이 2도 마이너를 보면은 지금 4도 메이저의 135와 2도 마이너의 357이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코드에 구성음이 얼만큼 많이 있냐, 공통음이 많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걔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코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4도 메이저 7, 서브 도미넌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코드는 2 마이너가 되는 거죠. 얘는 서로 왔다 갔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5도 7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는 나머지 코드가 지금 얘 하나 남았죠. 7도. 그래서 7도 하프 디미니시를 보면은 5도 7에서 5도 7의 357이 7도의 135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얘도 7도 하프 디미니시를 대리 코드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인 7도 하프 디미니시는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G7이다 라고 하면은 G 베이스의 B 하프 디미니시를 쓴다면은 얘는 아주 정확한 대리 코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은 G, B, D, F, A잖아요. 그러니까 G의 입장에서는 얘가 3, 5, 플랫 7, 9이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가 G7의 9 코드가 되는 거죠. G9 코드. 그래서 완전히 이 7 하프 디미니시를 쓸 수가 있는데 단독으로 그냥 7 하프 디미니시, B의 하프 디미니시만 딱 썼어. 그러면은 얘 자체의 사운드가 그냥 G7에 대한 대리 코드로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은 6 마이너로 가려고 하는 서브 도미넌트 사운드로 자꾸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은 얘가 하나로 독립적으로 할 때는 G7의 사운드보다는 다른 사운드로 좀 들리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단독으로는
G7의 대리 코드로 잘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같이 달라지는.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뭐 슬래시 코드처럼 베이스가 G를 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B 하프 디미니쉬를 써서 G7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G9 코드를 만들고 싶어 할 때는 당연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를 잠깐 뺀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도에서 5도 갔다가 1도 가도 되고 2도 갔다가 5도 갔다가 1도 가도 되고 거기에 3도로 가도 되고 거기에서 6도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코드 진행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토닉 코드 하나를 보고서도 처음에는 5도 7에서 1도 가는 거를 하나를 만들었다면은 거기에서 나는 4도를 더해서 4, 5, 1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도 대신에 2-7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재즈에서는 얘를 되게 많이 쓰죠. 재즈에서 얘를 되게 많이 쓰는 이유는 얘가 만약 C 키면은 D-7, G7, C 메이저 7이 될 텐데 루트가 4도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재즈 안에서는 이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토닉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2-5-1으로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뭐 2-5-1 대신에 3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5-1을 3로 갔다가 얘 3랑 같은 기능에 6 마이너까지도 우리는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코드를 보면은 D-7, G7, E-7, A-7이 되죠. 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1도 갔다가 도미넌트 갔다가 다시 1도로 가는 형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미넌트 앞에 4도 메이저 7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얘를 2로 해주고 5, 7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도를 3-7과 6-7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 6, 2, 5 해서 1으로 다시 가는 사운드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3, 6, 2, 5가 좋은 점은 코드를 한다면은 E-7, A-7, D-7, G7에서 C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가 전부 다 E, A, D, G, C로 전부 4도권으로 우리가 얘를 배열을 해서 조금 더 사운드가 자연스러운 사운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사운드가 이 다이아토닉 코드의 도미넌트에서부터 출발해서 토닉으로 가는 이 형태에서 전부 파생돼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토닉 코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도미넌트가 토닉으로 가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미넌트는 다시 서브 도미넌트로 세분화 시킬 수 있고 그렇게 세분화된 다음에는 서브 도미넌트가 2랑 서로 대리를 할 수가 있고 같은 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 토닉은 3도와 6와 서로 음들을 공유하니까 같은 기능으로 묶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고요. 7 하프 디미니쉬는 잘 조심해서 사용을 하겠지만은 5도 7과 음을 많이 공유하니까 걔에 대한 대리 코드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키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 7개를 사용해서 우리는 되게 다양한 코드 진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돼요. 정말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다이아토닉 코드 7개를 갖고서 음악을 만들어보고 코드 진행을 만들어보고 얘를 사운드를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사운드가 흘러가는지 역행도 해보고 그대로도 써갖고 우리가 사운드를 계속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들의 기능들과 그 대리 코드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영 깁잡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지연 깁잡.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이아토닉 코드의 각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도미넌트 코드였었죠. 그래서 도미넌트 코드에 해당하는 이 5도 7이 있었는데요. 얘의 성질은 그 불안함을 갖고 있는 이 도미넌트가 토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불안한 도미넌트 세븐이 토닉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토닉으로만 가려고 하는 도미넌트 말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도미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연 깊잡. 네, 그래서 이 5도 세븐은 1도 메이저 세븐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1도 메이저 세븐으로 가려고 하는 도미넌트는 5도 세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5도 세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도미넌트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다이아토닉 코드를 쭉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7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 1도로 가려고 하는 도미넌트는 5도 세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분하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다이아토닉 코드들에도 이 1도로 가려고 하는 5도 세븐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마치 토닉으로 생각하는 이 5도 세븐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로 가려고 하는 5도 세븐을 만들어주고 3로 가려고 하는 5도 세븐을 만들어주고 4도로 가려고 하는 5도 세븐을 만들어주고 5도로도 가려고 하는 5도 세븐 6로도 가려고 하는 5도 세븐 7으로도 가려고 하는 5도 세븐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도를 제외한 나머지 다이아토닉 코드들을 가상의 토닉으로 여겨주자는 거죠. 그러면 가상의 토닉이 되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토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각각의 토닉으로 가려고 하는 이 5도 세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토닉을 설정을 해서 그 토닉으로 가려고 하는 5도 세븐을 만들어주자라는 것이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왜 세컨더리냐? 첫 번째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를 제외한 나머지 도미넌트 세븐들을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말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랑은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옆에다가 슬래시를 하고 가려고 하는 도착 지점을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보고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도미넌트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보자마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잘 와닿지 않죠. 이거를 만약에 C키다 라고 한다면은 2-7은 D-7 될 거고요. 3도 마이너는 2-7.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D로 가려고 하는 5도 7을 설정하면은 D에서 완전 5도 위에 있는 음을 루트로 하는 7이겠죠. 다시 말해서 D-7으로 가려고 하는 5도 7은 A7이 될 거고 E-로 가려고 하는 것은 B7. 그리고 마지막으로 B 하프 디미니시로 가려고 하는 7은 완전 5도 7이니까 F#7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로 인해서 발생한 인위적인 5도 7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키센터 사운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도미넌트 7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생한 5도 7의 루트가 그 원래 키센터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룰을 정한 거죠.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에 이런 식으로 5도 7을 다 붙일 수 있지만은 그 루트가 키센터 안에 있는 음이어야 한다라는 룰을 적용시키면은 얘가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됩니다. 왜냐면은 F샵은 원래 키센터 안에 있는 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키센터를 벗어난 음이라 얘는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는 제외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의 도미넌트 7이 우리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2로 가기 위한, 3로 가기 위한, 그 다음에 4도로 가기 위한, 그 다음에 5도로 가기 위한, 그 다음에 6도 마이너로 가기 위한 각각의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와 같이 얘네들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네들의 형태는 마치 얘가 6도 7처럼 나오고요. 얘는 7도 7처럼 나오고 얘는 1도 7, 얘는 2 7, 얘는 3도 7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분석하실 때 어떤 7이 보이면은 그런데 그 7이 프라이머리 도미넌트가 즉 5도 7이 아니면은 그 7을 어떤 식으로 표시할까 라고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가 외울 때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을 되게 정확히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도 세븐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오도 세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분석을 보자마자. 그래서 이렇게만 쓴 도미넌트 세븐은 얘가 왜 나온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은 얘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세컨더리를 이용한 코드 진행 잠깐 살펴보고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연 깊잡. 네, 만약에 C 메이저 7으로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프라이머리 도미넌트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2-7을 서브 도미넌트로 집어넣어 줘 볼게요. 그러면 이 2-7으로 가려고 하는 도미넌트 7은 A7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앞에 4도권 진행으로 우리 3도-7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3도-7으로 가려고 하는 도미넌트를 한번 만들어주면은 B7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제가 C 메이저 7을 써볼게요. 만약에 이런 코드 진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분석은 1도 메이저 7이죠. C 메이저 7은. 그리고 B7을 7도 7이라고 써버리면은 우리가 얘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7도 메이저 7으로 쓰시지 마시고 일단은 다이아토닉 코드 먼저 다 찾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넌 다이아토닉 코드, 그러니까 그 키에서 나오지 않은 다이아토닉 코드는 일단은 제외하고요. 키에서 나오는 7개의 다이아토닉 코드만 우리가 일단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도-7 나오죠. 그 다음에 2-7 나오네요. 그 다음에 5도 7 나오고 그 다음에 1도 메이저 7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지 못한 거는 지금 A7과 B7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은 D-7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A7이니까 얘는 5도 7인데 어떤 5도 7이냐? 2-7으로 가려고 하는 5도 7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7은 5도 7인데 어떤 5도 7이냐? 3도-7으로 가려고 하는 5도 7이다 라고 표기해 주시면은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들도 확실히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논 다이아토닉 코드인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이런 도미넌트 7도 왜 여기에 이런 코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지연 깁잡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Extended Secondary Dominant입니다. 지연 깁잡. 저번 시간에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이어서 바로 Extended Secondary Dominant 한번 나가볼게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각각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가상의 토닉으로 생각해서 거기로 가는 도미넌트를 만들어주자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토닉 코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토닉으로 가는 5도 7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가기 위한 도미넌트 7을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킬을 기준으로 한번 써보면은 D-7으로 가는 거는 A7, E-7으로 가는 거는 B7, F 메이저 7으로 가는 거는 C7, G7으로 가는 거는 D7, A-7으로 가는 거는 E7이었죠. 그래서 얘네 5개를 우리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했었죠. 마지막에 B 하프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F#이 나오니까 F#7이 나오니까 이 F#7은 루트가 해당하는 키의 의미 아니죠. 네,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우리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컨더리 도미넌트였어요.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Extended Secondary Dominant는 뭐냐? 세컨더리에서 Extended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Extended Secondary Dominant는 이렇게 나온 Secondary Dominant를 또다시 가상의 토닉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5도 7을 다시 붙여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A7을 토닉으로 생각한다면은 E7이 오게 되고요. B7을 토닉으로 생각한다면은 F#7이 오게 되겠죠. C7을 토닉으로 한다면은 G7이 올 거고요. D7을 토닉으로 한다면은 A7이 올 거고 E7을 토닉으로 한다면은 B7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의 루트가 그 키 안에 들어있는 의미건 아니건 간에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키 안에 있냐 아니냐가 아주 많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확장이 되는 상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써서라도 그 키 센터 안의 사운드를 조금 더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나온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 중에서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키의 음을 벗어나는 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쓰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사운드를 확장을 시켰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넓은 사운드로 가고 싶은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연 깊잡.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단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더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E7으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또 만들 수 있고요. B7으로 가는 세컨더리를 또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F7으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C7으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G7으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얼마큼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12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계속 만들 때 잘 보시면은 어떠한 규칙으로 지금 가게 되죠? 얘와 얘가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는 전부 다 완전 4도의 형태로 완전 4도의 음정으로 점프를 하면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 4도로 진행하는 것 혹은 완전 5도 하행으로 진행하는 것, 물론 같은 결과물이죠. 이렇게 완전 4도 진행을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음악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흘러갈 때 음악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연 깊잡. 그래서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써서 코드를 확장시키면은 시간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 때는 이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만들려고 할 때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해서 코드 진행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나는 B 플랫 키의 곡을 지금 쓰고 있고 최종적으로 B 플랫 키를 가고 싶었어요. 그럼 거기로 가는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로 F7을 넣었고 그 다음에 F7 앞에 서브 도미넌트인 C-7을 넣어주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C-7으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G7을 넣었고요. 거기에서 나는 이제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갈 거예요. D7 한 번 더 갈까요? A7 한 번만 더 가보지는 말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멈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마디별로 끊는다면은 마디를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A7을 나는 두 박만 연주하고 싶다고 하고 첫 두 박을 담당할 코드를 만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B 플랫 메이저 7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베이스가 B 플랫부터 시작해갖고 반음 떨어져서 A로 온 다음에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완전 4도 진행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해서 결국에는 서브 도미넌트로 종착을 하게 되는 이런 코드 진행을 만들고 나서 서브 도미넌트와 도미넌트를 거쳐서 다시 토닉으로 가게끔 하는 것들을 저는 만들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A7으로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끄는 것은 이 A7과 제일 가까운 이 B 플랫 키의 코드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루트에 있는 그런 코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첫 방이니까 가장 첫 마디의 첫 코드, 기둥이 되는 이 부분을 지탱해주는 코드를 정하니까 저는 토닉을 생각했고요. 토닉 3개 중에 A7이랑 가까운 것을 B 플랫 메이저 7을 떠올렸고요. 그래서 B 플랫 메이저 7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드 진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 진행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잠깐 분석을 해볼까요? 지연 깊잡. 얘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토닉이죠. 1도. 그 다음에 5도 7을 거쳐서 얘는 2-7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였죠. 그러니까 2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거죠. 그러면 이 D7은 5도 7인데 어떤 5도 7이냐? 2 마이너로 가기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한 5도 7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7은 어떤 5도 7이냐? 5도 7인데 2 마이너로 가기 위한 세컨더리에 대한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한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B 플랫 메이저 7은 다시 1도 메이저 7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내가 A7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A7을 보고 분석한 거를 보면은 이 A7이 2 마이너로 결국은 가려고 하는 A7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이 코드에 대한 최종 종착지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 최종 종착지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도미넌트를 거쳐서 토닉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나온 세컨더리 도미넌트들의 목적 자체가 2-7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곡을 할 때나 아니면은 남의 곡을 분석할 때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거가 그 작곡자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Extended Secondary Dominan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이해되셨나요? 지연깁잡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Related 2-7입니다. 지연깁잡. 네, 이번 시간에 얘기할 이 Related 2-7 이 얘기도 사실상은 오도 7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도 7에 숨어있는 특징을 오늘 간단히 말하면요. 이 오도 7 하나를 보면은 키 센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도 7이라는 존재는 다이아토닉에서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도 7을 보면은 걔의 키 센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키센터라는 것에 대한 코드 진행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도미넌트 7을 기준으로 해서 도미넌트가 해결되면은 토닉이고 도미넌트의 조수 역할을 하면서 도미넌트보다 앞에 살짝 선행되는 것을 우리는 서브 도미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큰 세 가지의 기능의 구조를 갖고 이런 코드 진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키센터 안에서 나오는 음악의 구조이죠. 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은 도미넌트는 5도 7밖에 없고요. 서브 도미넌트는 4도 메이저 7과 2 마이너 7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이 서브 도미넌트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면은 얘가 크게는 도미넌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실제 도미넌트의 입장에서 이 서브 도미넌트가 어떤 사운드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브 도미넌트라는 것은 4도 메이저 혹은 2-7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죠. 걔를 우리가 5도 7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G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F 메이저 7과 D 마이너 7이 있는데 얘를 바라본다면은 G의 입장에서는 어떤 음으로 들릴까라는 걸 보면은 G의 입장에서 F는 플랫 7이죠. A는 9이고 C는 11 혹은 4도죠. 그 다음에 E는 13이에요. D-7에서 관점에 보면은 D는 5도고 F는 플랫 7이고 A는 9이고 C는 4도 혹은 11이죠. 지연깁잡.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은 F 메이저 7의 G 베이스인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가 되냐면은 G에 7과 4가 있으니까 어떤 코드예요? 7 서스 사운드가 되죠. 그래서 7 서스 사운드에 텐션이 9과 13 있는 이런 사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D-7의 G 베이스는 G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7과 서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3도가 없고 플랫 7하고 4도가 들어있으니까 얘도 7 서스로 볼 수 있고요. 얘는 텐션이 9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도미넌트라는 개념이 4도 메이저 7의 관점으로 보면은 얘는 G7 서스의 9, 13 사운드가 되고요. 2-7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 사운드가 G7 서스의 9 사운드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서브 도미넌트의 정체가 뭐냐면은 5도 7 서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와 당연히 하나의 세트고요. 서스에서 원래 도미넌트로 가는 이런 형태를 지닌 하나의 큰 도미넌트의 집합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와 종속이 되어 있는 거고 도미넌트가 생겨나면은 이 앞에 서브 도미넌트 즉 7 서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출연을 시키고 싶으면은 이 서스를 불러오기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불러오지 않고 얘만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미넌트로 아예 가지 않고 그냥 서스 사운드에서 내가 토닉으로 바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이 서브 도미넌트와 도미넌트는 하나의 몸이고 이 도미넌트가 중심이 되면서 서브 도미넌트를 출연시키거나 출연시키지 않거나 하는 것을 연주자나 작곡자가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미넌트가 토닉으로 간다는 큰 컨셉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와 관계돼서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있는
서브 도미넌트 중에서 2-7과 오도 7을 재즈에서는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루트가 강진행으로 가는 사도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오도 7이든 얘는 그 앞에 거기에 해당하는 2-7의 존재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7의 존재는 출현시킬 수도 있고 출현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연주자와 작곡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항상 이 2-7은 오도 7 앞에 존재하는 것이고 얘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도 7만 보인다면은 즉 도미넌트 7만 보인다면은 얘를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가지 코드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A7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앞에는 당연히 E-7이 항상 세트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 7 앞에는 항상 2-7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 도미넌트 7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에서 프라이머리 도미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있었죠. 이 세 가지 도미넌트 중에 아무거나 있어도 어떠한 도미넌트이든지 간에 그 앞에는 2-7을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이든 간에 도미넌트 7이 존재한다면은 걔는 어떠한 키 센터를 대변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E 플랫 7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앞에 어떤 2마이너가 있는 거죠? B 플랫 마이너 7이 있는 거죠. 얘를 어떻게 빨리 불러오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E 플랫에 5도가 있죠. 완전 5도. 걔가 B 플랫이죠. 걔가 그 앞에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B 플랫 마이너 7이 앞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E 플랫 7은 어떤 키의 5도 7이에요? A 플랫 키의 5도잖아요. 보면은 B 플랫 마이너는 A 플랫 키의 2도 맞죠? 그래서 빨리 불러오기를 하는 방법은 E 플랫의 5도, 완전 5도의 베이스를 앞에다 집어넣고 마이너 7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은 E 플랫 7이 어떤 키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키를 생각해내서 2-5를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A 플랫 키를 생각해내고 거기에 2를 생각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완전 5도를 생각해서 빨리 2를 붙여주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럼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연습? 제가 여기 B 플랫 7, A 플랫 7, D 플랫 7, B7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각각 2-7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트시고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간다면은 답은 어떻게 되죠? B 플랫은 그 완전 5도가 F니까 F-7 되겠죠. A 플랫은 E 플랫 마이너 7이 될 거고요. D 플랫은 A 플랫 마이너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7은 F 샵 마이너 7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얘의 완전 5도가 F니까 얘의 완전 5도가 E 플랫이고 D 플랫의 완전 5도가 A 플랫이고 B의 완전 5도가 F샵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를 앞에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키 센터로 확인을 한다면은 얘는 E 플랫 키죠. 그러면 E 플랫 키의 2-5 맞죠? 얘 같은 경우는 D 플랫 키죠. D 플랫 키의 2-5 맞죠? 얘 같은 경우는 G 플랫 키죠. 2-5 맞죠? 얘 같은 경우는 E 키죠. E 키의 2-5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related to minor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고 혹은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더 7 앞에는 서브 도미넌트가 존재하고 그 서브 도미넌트 중에서 2-7을 음의 흐름상 더 많이 사용하고 그 2-7은 오더 7이 보이면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이번 시간에는 Related to Minor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재현깁접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트라이톤 Substitution입니다. 재현깁접. 네, 이번 시간에 나가는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름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뜻은 증사도 대리코드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트라이톤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 되게 말이 어렵죠. 네, 저도 이 발음을 하려고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물론 지금도 혀가 계속 꼬이네요. 재현깁접. 이 증사도 대리코드의 개념은 이 오도 7 안에 있는 특별한 성질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리코드의 방법이에요. 이 오도 7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만약에 D7이다 라고 한다면은 D, F, 샵, A, C가 D7이죠. 거기에서 중요했던 이 3도랑 플랫 7 얘네의 구성음이 서로 증사도 관계였죠. 우리 오도 7 시간에 했었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 오도 7에 관한 내용을 위에 제가 달아놨으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F샵과 C, 즉 G 플랫과 C 같은 거죠. 네, 얘네의 사이가 증사도라는 얘기죠. 그게 영어로는 트라이톤이었죠. 그래서 이 트라이톤의 성질을 우리 알고 있죠. F샵에서 C까지가 트라이톤이면은 C에서도 다시 F샵과의 거리가 또 트라이톤이죠. 증사도죠. 그래서 이 트라이톤은 한 옥타브 안에서 완전히 가운데 를 정확히 쪼개는 그런 음을 말하고요. 그래서 옥타브의 정확히 가운데를 찍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음정은 서로 같은 거죠. 어떤 걸로 같냐면은 이렇게 트라이톤, 증사도로 같다는 겁니다. 혹은 가모도. 네, 그렇게 나오는 것의 코드톤이 어떤 코드톤이냐면은 3도와 플랫 7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같은 음정을 가지니까 그럼 어떠한 코드는 F샵, 그러니까 G 플랫이 플랫 7이고 C가 3도이고 다시 G 플랫, F샵이 플랫 7인 그런 코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는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D7의 3도 7도가 이런 식으로 F샵과 C였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코드가 C가 3도고 G 플랫이 플랫 7이 될까요? 혹은 F샵이. A 플랫 코드가 그런 코드이죠. 그래서 A 플랫 7 코드에서는 C가 3도고 G 플랫이 플랫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D7이라는 코드와 A 플랫 7이라는 코드는 C와 G 플랫 혹은 F샵이죠. 네, 이 두 개의 음을 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D7의 입장에서는 얘가 플랫 7이고 얘가 3도고요. A 플랫 7의 입장에서는 C가 3도고 G 플랫이 플랫 7이죠. 그래서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이 3도, 7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코드는 서로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같은 코드니까 얘네가 서로 왔다 갔다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되게 다르게, 되게 멀리 있는 코드 같은데 얘네가 같은 코드래요.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얘네를 정확하게 D7 코드톤과 A 플랫 7 코드톤을 만약에 본다면은 D7 코드톤은 D, F 샵, A, C죠. A 플랫 7의 코드톤은 A 플랫, C, E 플랫, G 플랫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전부 다 합쳐서 본다면은 어때요? 그럼 공통되는 음과 아닌 것으로 나눠보면은 F 샵은 여기 G 플랫이랑 똑같은 음이죠. 공통된 거고 그 다음에 C가 공통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3도와 7도 말고는 공통적이진 않은데 공통적이지 않은 음들이 서로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면은 만약에 D7 입장에서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D7의 입장에서는 A 플랫은 샵 11이 되죠. 그 다음에 E 플랫은 플랫 9이 되죠. 그래서 D7 더하기 A 플랫 7을 D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D7의 플랫 9과 샵 11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거를 A 플랫 7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러면 A 플랫 7의 입장에서 A 플랫과 D7을 더한 것으로 보면은 A 플랫의 입장에서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이 D와 A니까 A 플랫 입장에서 D는 샵 11이고요. A 플랫 입장에서 A는 플랫 9이 되죠. 역시나 A 플랫 7과 D7을 더한 것을 A 플랫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A 플랫 7에 역시나 플랫 9 샵 11이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 두 개의 코드들은 서로의 루트도 뭐예요? 루트도 증사도가 되죠. 가모도 혹은 증사도. 그렇죠? 그래서 얘네 루트도 증사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3도, 7도도 증사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코드가 하나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코드가 하나로 합쳐져 갖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코드가 두 개의 코드로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오도 7 플랫 9 샵 11이 있다면은 얘는 어떠한 두 개의 7 코드로 나눠줄 수 있냐면은 오도 7 더하기 여기에 증사도 위에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증사도 7은 플랫 2 7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아까의 예를 들면은 여기가 D7이면은 여기 D7 더하기 A 플랫 7이 된다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D7 자체는 원래 G키의 5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랫 7이라는 거는 G키에서는 플랫 2가 되니까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코드, 하나의 도미넌트 7의 플랫 9, 샵 11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오도 7과 플랫 2 7으로 서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의 코드가 있으면은 얘는
플랫 to 7으로도 교환할 수 있고, 혹은 어떠한 코드가 플랫 to 7이 있으면은 얘를 다시 5도 7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많이 교환되고 합쳐지고 막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한 옥타브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음이 되는 트라이톤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갖고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드 진행을 만들 수 있냐면은 지연깁작, C키에서 D-7, G7, C 메이저 7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G7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플랫 to 7인 D 플랫 7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네 둘은 서로 증사도의 관계가 있고 루트가, 그렇죠? 그 다음에 3도 7도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G7 대신에 아예 G7 대신에 D 플랫 7을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보여요? 결과물이 루트가 이런 식으로 반음으로 떨어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4도권으로 이런 식으로 4도권으로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반음의 관계로 하행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다 같은 도미넌트 7이니까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나의 연주 혹은 나의 작곡 혹은 나의 편곡에 더 맞는, 더 부합되는 사운드를 그때그때마다 내가 선택해서 도미넌트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두 개의 코드는 같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로 파생될 수 있는 코드 진행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훅 훑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은 먼저 C 메이저 7이 있고 그 앞에 G7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D-7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G7으로 받는 걸로 해서 D7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D7은 다시 related to minor가 올 수 있어 갖고 A-7이 올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이제 5도에 받아서 이런 식의 코드 진행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C 메이저 7이 G7을 거치고 D-7을 거치는데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D-로 가는 걸 한다면은 여기가 A7이 되는 거죠. 거기에 related to minor를 하면은 여기는 E-7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C 메이저 7에 G7의 증사도 대리인 D 플랫 7이 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앞에는 D-7이고 그러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D 플랫 7으로 받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A 플랫 7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related to minor가 E 플랫 마이너 7이 올 수가 있겠죠. 또한 C 메이저 7에 D 플랫 7이 있으면은 D-7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D로 간다고 하면은 A7에 E-7이 올 수 있고요. 또한 C 메이저 7에 D 플랫 7이 앞에 있는데 D 플랫 7에 대한 related to minor를 아예 설정을 한다면은 지금 A 플랫 마이너 7이 되죠. 그러면은 A 플랫 마이너 7으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한다면은 E 플랫 7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related to minor를 한다면은 B 플랫 마이너 7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코드 진행을 봤을 때 그냥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토닉이었죠. 이것이 이런 트라이톤 제리 코드의 방법을 쓰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related to minor의 관점으로 코드 진행을 보니까 이 간단했던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간 세포 증식 같죠. 그래서 이런 애들로 해서 우리가 편곡 혹은 작곡 혹은 실제 즉흥 연주 때 이런 것들로 내가 미리 연습해 놓은 걸로 코드 진행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트라이톤 서브스티튜션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살짝 어렵죠? 네, 한번 보고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타리스트 준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